안녕하세요. 팔업깡통에서 재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로 많은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문제는 뭐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항상 고민을 하였고,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씩 개선하다 보니까는 현재와 같이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매매 기준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점을 반대로 하였더니 저에게 수익을 주는 아주 중요한 매매 원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게 된 그 원인과 함께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하는 내용 우리 선생님들도 잘 들으셔갖고 머리가 아닌 꼭 마음으로 기억을 해 두셨다가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변화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유일하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내가, 즉 개인 투자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그리고 언제 매수하고 매도할 것인가, 아울러 얼마만큼 매수하고 매도할 것인가, 요 세 가지 이외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결정하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아마 크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찾는데 매매 방법이라던가 매매 자세를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그렇다면은 개인적인 결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먼저 가장 큰 원인을,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지수입니다. 이런 주가 지수는 우리가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이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이 꼭 주가 지수를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주가 지수를 그렇다면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어떻게 이 주가 지수를 바라보고 이 주가 지수와 종목을 어떻게 연계를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지 꼭 염두를 해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주가 지수가 하락이 일어나는 과정, 즉 개인이 왜 손실이 일어나는지 그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주가 지수가 하락할 초기에 대형 메이저들이 외국인 기관부터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매도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외국인과 기관은 대규모 자금으로 특정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되는데요. 대규모 자금이다 보니까는 그 종목을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의 하락 초기에는 먼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게 되는데, 이 매도 시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듯이 주가 지수가 코스피나 코스닥이 하락하는 시점부터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주가 지수가 꼭지를 그릴 시점, 즉 모두가 다 좋게 보는 그렇게 급격한 상승이 일어나는 그 지점부터 이 외국의 메이저들은 매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장밋빛 전망, 언론에서 주가지수 얼마까지 더 간다, 여기까지 더 갈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뒤늦게 또 이때부터 매수를 많이 하고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가지수가 그렇게 초기 하락을 통하면은 하락폭이 커지면서 기존 대형 메이저 그리고 중형 메이저 큰손 개인들까지 매도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는 눈치 빠른 큰손 개인들까지 매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 개인 일반 투자자분들도 주가 지수가 이제 진짜 하락으로 이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도를 하고, 매수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수를 잘 보지를 않고 오히려 오직 종목의 차트와 종목의 재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지수가 하락을 하는지 또는
지수가 뭐 어떻게 크게 변동이 있는지,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크게 생각을 많이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런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또 종목을 보면은, 그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보면은 매수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수가 폭락 수준에 다다르면 그때서야 개인들의 손절매, 신용, 미수, 물량이 출해돼서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심리적 붕괴와 본전 심리로 남은 자금은 급등하는 종목들, 짧은 시기에 빨리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급등주를 추격 매수해서 이런 비정상적인 매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런 주가 지수가 하락이 일어날 때 우린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런 외국인이나 기관들처럼 하락 초기에 그것을 매도를 하고, 그리고 보수적으로 접근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종목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매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가 지수가 우리 개별 종목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를 제가 쳐놨는데요. 주식 투자 시 주가 지수를 필수적으로 확인 및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먼저 주가 상승은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 심리로 오르는 것일 것입니다. 뭐 당장에 실적이 올라서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의 주가 상승은 앞으로 이 종목의 실적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또는 어떤 주 산업이 좋아질 것이다, 이래서 기대 심리로 오르는 것인데, 하락기에는 투자 심리가 위축돼 갖고 악재는 민감하고 호재는 둔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이 상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제약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지수 하락기에는 시가총액 상위 대형 우량주 종목을 인위적으로 상승하여 지수 하락을 방어.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 뭐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1%, 2%, 3%대 상승으로 시켜놓기만 하더라도 우리 코스피 지수는 떨어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이때 중소형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이 메이저들은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할 때 주가 지수가 뭐 0.5% 상승하네, 0.6% 상승하네, 그러면은 한번 내가 종목을 상승 중이니까 사보자 하고 또 종목을 중소형주를 사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수는 상승하고 뭐 보합을 이룰지언정 중소형주는 메이저들이 눈속임으로 해갖고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을 찾기가 어렵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가지수 하락기에는 개별 종목들이 하루 소폭 상승, 그리고 2, 3일 큰 하락의 반복으로 이렇게 눈속임을 통한 희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약하게 상승을 시켜놓고 그 다음 2, 3일은 큰 폭으로 하락, 그리고 또 하루 이틀은 상승. 개인 투자자분들은 하락이 이제 멈추고 반등 시작하나 보다, 또 상승할 때 또 매수를 합니다. 하지만 매수하고 다음날 보면은 또 큰 폭의 하락이 나고, 이런 식으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주가 지수를 이렇게 위아래로 올리면서 상승할 땐 폭이 작고 하락할 땐 큰 폭으로, 결국 추세는 하향으로. 그래서 주가 지수 하락기에 개별 종목들은 이렇게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 초반 상승으로 개인들 매수 유인 후 장 후반 하락을 통한 물량 넘기기가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일반 종목뿐만 아니라 급등 종목 모두 해당되는데요. 세력들도 장이 안 좋을 때는 그 종목에 작전을 걸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 종목을 팔기 위해서는 분명히 개인 일반 투자자분들이 따라 올라 추격 매수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추격 매수는 장이 좋을 때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심리적으로 좋아갖고 이렇게 매수를 해주는데, 주식 하락기에는 이런 작전도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 초반에 상승을 시켜놓고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이런 매매 형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식 하락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처럼
매수를 했을 때는 손실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변칙 물량 통일 방법이 속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유사한 겁니다. 이런 주가지수 하락기의 개별 종목들은 시간의 급등 후 다음날 오전 물량 털기로 순진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물량을 다 넘기고 또 시초가 급등 후 장중 물량 털기.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가지수가 하락할 때라도 꼭 매매를 하려는 생각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주가지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많은 종목이 상승하는 종목이 적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상승률 예상책일가 상승률 높은 종목 또는 전날 시간에 급상승한 종목 위주로 또 종목을 꾸려서 어떻게 한번 단타를 쳐서 수익을 내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자신의 계좌를 갉아먹는 그런 아주 잘못된 매매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주식 투자 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은 이 주가 지수를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고려해야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현재 코스닥 일봉 차트인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서 다른 선은 보지 마시고 이 검은 선 21선인데 21선만 갖고 한번 이 코스닥을 한 종목이라고 보시고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목을 볼 때 이렇게 박스권,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이렇게 박스권 종목이 있습니다. 이 박스권 종목에서 당연히 박스권을 움직이다가 위로 뚫지 못하고 아래 저항에서 사실 이 부위에서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박스권 매매라고 하면. 근데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박스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에서 아래로 하향 이탈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상식적으로 당연히 팔아야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 아주 박스권은 기본적인 패턴 매매인데 그렇게 떨어졌다가 아주 교과서적입니다. 전고점, 전 저항이었던 점을 다시 저항이 돼서 이제는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큰 폭의 하락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데 어디에서 딱 멈췄습니까 지금? 그렇죠. 이 박스권 저항점, 이 저항 라인에 걸려서 이 부분에서 하락을 멈췄습니다. 총 몇 번입니까? 이 박스권 5번입니다. 이 5번의 저항을 끝내 여기서 장기간 매매가 이루어졌지만 뚫지를 못했을 경우 이 종목은 시장 참여자들은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겠구나. 분명히 바로 21선을 뚫고 하향해서 큰 폭의 하락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 아주 기본적인 차트만 보셔도 코스닥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이 조금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21선이 상승 추세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가 21선이 하향 이탈하는 이런 부위에서는 우리가 주가지수, 코스닥 지수를 봤을 때 이런 지수에서는 당연히 매매를 보수적으로 하거나 아예 쉬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1선이 하향, 다시 21선을 재차 깨고 하락을 합니다. 이런 지점, 이 노란색 음영으로 된 지점, 우리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신 부위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하락하는 이 장대 음봉 이런 데서도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내볼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로 진짜 힘들게 보냈던 시기들을 보면은 이런 주가 지수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이것이 개별 종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도 생각을 하지 않고 또는 생각을 했더라도 요즘에 주가 지수가 안 좋구나. 지금 되게 불안한데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또 개별 종목 상승하는 종목을 보면은 또 그 종목을 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투자 매매 마인드 이게 아직 정립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가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수익을 한번 내볼까? 그래서 급등하는 종목을 계속 추격 매수해서 2%, 3%라도 한번 먹어볼까? 또는 장 후반 가짜로 오르는 종목 미수, 신용, 풀매수로 오버나이트 해갖고 다음날 개파락할 때 큰 손실을 보면서 매도했던 기억, 이런 기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너무 종목만을 보지 마시고 반드시 이 주가 지수,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주가 지수가 지금 현재 어떠한 위치인지, 하락인지 상승인지, 최소한 너무 보기가 복잡하다, 어렵다 그러면 최소한 21선을 보시고 21선을 깨고 하향하는 이런 지점들에서는 꼭 종목을 매수하시지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 것 같지만은 이것을 매매의 원칙으로 정하고 안 정하고, 정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강인한 마인드가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계좌의 손실과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난주 일주일 동안 제 종목을, 보유한 종목을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수익률을 올려드렸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단 일주일 동안 보유를 했지만은 이틀, 3일 보유한 그런 종목들이 7% 이상 상승한 종목 두 종목이나 있었고, 또 5% 상승한 종목, 그리고 현재도 지금 보유한 종목이 지금 5% 상승도 있고 뭐 2% 중반대 상승 종목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뭐 주식 투자를 잘해서 뭐 이랬다기보다는 시장 상황이 좋아서, 다시 말해서 이렇게 지금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한 종목들도 당연히 좋은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월요일부터 이 코스닥 지수가 또 하락, 어떻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하락을 하면은 저는 보유 물량을 전부 다 이익 실현하면서 당분간 이 또 코스닥 지수 또는 코스피 지수가 차트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고려하면서 종목을 아마 매매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아주 큰 원칙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꼭 지켜서 우리 선생님들도 계좌에서 손실이 나는 경우를 최대한 줄이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방송한 내용 꼭 머리가 아닌 꼭 마음으로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에는 종목뿐만 아니라 이렇게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주가 지수, 이 지수 차트도 꼭 활용해 보시고, 여기에 한 가지 더해 외국인과 기관이 매매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꼭 고려를 하셔서 매매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좀 방송이 길어졌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선생님들에게 보다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